네, 오늘 확률의 랜덤 프로세스 14번째 시간이고 여기는 중간고사가 다음 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19일에 보기로 하겠어요. 범위는 아마 다음 주 그렇죠. 챕터 7을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 챕터 7이 포함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여기 그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여기 스케줄 가면 여러분 다들 이거 스케줄 잘 보고 있죠? 강의가 빠졌거나 대학원생들이니까 제안서를 들고 대전까지 출장을 가는 일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수업을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정보이론 수업을 들을 때 한번 출장을 갔었어요. 하루 빠지고 나니까 쫓아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겨우겨우 어떻게 하고 나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한 문제가 내가 그날 딱 빠진 날 제가 잘 이해 못했던 데서 나왔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제 막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딱 그러더니 준호 왜 그러냐고 잘 하더니 그렇게 멋진 문제를 못 푸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거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죠. 강의가 녹화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세요. 여기 보면 오늘 14번째고 여기 보면 correlation coefficient를 오늘 배울 텐데 여기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 위키피디아에 correlation and dependence라는 부분이 떠요. 근데 이거 말고 한글로 된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세 가지 주제가 얽혀 있어요. 오늘 배울 게 correlation, causation, dependence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correlation과 independence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correlation과 causation이 상당히 중요한 또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그림은 제가 시노미 시스템 여러분이 중학교 다닐 때쯤에 아마 시노미 시스템 가르칠 때 발견을 했어요. 정말 멋진 그림이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를 하죠? 다 보이나요? 네. 여러분이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정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다, 0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인 어떤 두 개의 별량이 있어요. 베리어블이죠.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지만 통계에서는 그냥 별량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x, y 이렇게 있는데 x, y라는 페어가 있죠. 점들이잖아요. 2차원 평면상에서의 점들을 이제 여러 개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다다다 찍혔는데 이렇게 찍혔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상관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배웠던 많은 그 확률이나 통계 시간에 하필 또 이렇게 거의 이게 두께가 없이 직선이 쫙 되면은 correlation 1이다. correlation coefficient 1이다. 이런 말을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위에 있는 줄들을 주로 배웠는데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에서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쭉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직선인데 이쪽 성분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죠. 그러다가 0이 딱 되니까 어때요? 이 스캐터 플롯이 서큘러 시메트리컬해졌죠.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 이 기울기가 이제 음수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저도 배웠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텐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오직 뭐예요? jointly Gaussian인 랜덤 베리어블 x와 y에 대해서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거 볼까요? 이게 전부 correlation coefficient만 계산하면 0이 나오는 그런 joint distribution of x, y의 스캐터 플롯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요 근처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x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값이면 y는 어때요? 아무 값이 안 되고 여기만 나와야죠. 거의. x가 요 값이면 y는 이것만 나와야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어때요? x가 요 값이면 y는 나올 수 있는 값이 되게 많죠. 다르잖아요, 완전히.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이거는 사각형 안에 유니폼하게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동그랗지 않죠. 그다음에 이건 어때요? 얘를 돌린 거죠. 놀랍게도 해보면 이거를 어떤 각도로 돌리더라도 원점 중심으로 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이 나와요. 이렇게 유니폼하게 찍히는 것들. 그러면 이런 놈들만 그러냐? 아, 이런 놈도 그래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심지어 이게 제일 황당하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면 이 두께가 거의 0이에요. 동그랗게 나타나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뭐 1에 가깝다, 마이너스 1에 가깝다, 0에 가깝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0인 거 쫙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딱 넣고 1인 거 왼쪽 주머니에 요건 아니죠. 요거 딱 넣고 자, 오른쪽 주머니에서 하나 탁 잡았어요. 넣고 어느 거에 이렇게 물어봐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1이에요. 자,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추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예를 들어 0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무슨 시메트리라든가 이런 거가 있겠다 정도 이상은 아무 정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거를 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X축으로 쫙 당겨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이에요. 사실 얘들을 어떻게 X축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Y축으로 스케일링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아까 제가 원점이라고 했지만 평균을 어디로 옮겨도 또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배우겠지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세컨 오더 모멘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 그냥 어쩌다가는 좀 이상하지만 그냥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정보를 주는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경우는 이거 1-1이에요, 사실은. 1-1일 때는 정보를 줘요. 어떻게 되냐면 1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그런 라인 매스로 나타나요. 물론 이제 continuous distribution일 때, discrete일 때는 라인 매스가 포인트 매스인데 이렇게 직선상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상에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인 직선상에 나타나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뭐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이다라는 말에 특히 0일 때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0이라는 것은. 1-1은 뭔가 확실한 걸 줘요. 좀 이따 보겠지만 0이다 또는 뭐 0.4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에 가까움으로 아무 게 없어. 이 중에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0인 거는. 이 중에 비슷하다는 게 무슨 아무 의미 없죠. 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은 정말 내가 녹화되고 있는 강의, 녹화되고 있는 날 할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문과 쪽에 통계를 써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분들이 대학원 어디 연구소에 가서 뭘 보고서를 제너레이션 하면은 대한민국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수치에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 포항대 와서 학생들을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럼 되겠어요? 네. 이 그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 그림은 절대 잊지 마세요. 어디 출력해가지고 묻혀놔요. 그래서 밑에다 써놔요. 나는 다르다. 알겠어요? 제발.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오늘 바람같이 진도를 나가야 돼요. 이게 4죠, 그렇죠?
자, 조인트 모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데피니션이죠.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Given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x and y. 그렇죠? 이런 걸 정의해요. x의 m승, y의 n승. 이런 것들을 조인트 모멘트라고 해요. 이것도 어때요? 절대값 붙일 수 있겠죠? 뭐 absolute joint moment 돼요. 또 어떻게 해요? min 빼서 뭐 할 수도 있죠. central joint moment 뭐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m 더하기 n이 2일 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second moment라고 해요. 그런데 논문을 읽다 보면 second order moments 또는 second 어떤 때는 moment라고 하면서 second 이하의 모멘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up to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up to second order moments.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닐 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컨텍스트를 잘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그러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higher order.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higher order. 아니 뭐 모든 형용사는 비교급이죠 사실은. 저는 영어 처음에 배우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놈들이다. 언어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아니, 모든 형용사는 그 자체가 비교급 아니에요? 근데 뭐 하이어 얼마나 높아야지 하이어예요. 근데 보통은 이거는 3차 이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컨 오더까지는 하이 또는 하이어 오더 모멘트라고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뭐 하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컨 모멘트에 관심이 많은데 세컨 모멘트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왜냐하면 센터드는 빼고 말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앱솔루트 뭐 이런 건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요 3개가 있어요. 물론 뭐 민을 빼도 되는데 곱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커뮤터티브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굳이 4개가 아니죠. 맞습니까? 이 3개인데 이 세컨 오더 모멘트가 흥미로운 프로퍼티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정의했던 correlation coefficient 말했던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거를 정의합시다. 어떤 때는 coefficient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correlation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 and y가 있을 때 그 correlation 또는 correlation coefficient 주로 rho라는 걸 쓰죠. 그렇죠? 이게 rho죠. 에타라고 써놨던데 지난번에 x와 y 사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x, y를 쓰는데 이거는 콤마를 안 써요. 콤마를 안 써요. 정의를 보면 안 써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수없이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해요. 이렇게 쓴 거를. 자, 무슨 뜻이냐면 소위 말하는 Z 밸류, Z 값,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Z 값이에요, Z 값. X의 Z 값, Y의 Z 값. 근데 ZZ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얘는 G라고 하고 얘는 W라고 하겠어요, 오늘. 알겠어요? 얘는 G라고 하고 얘는 W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얘는 또 뭐예요? Z와 W의 세컨드 모멘트죠. 그렇죠? 맞습니까? 대신에 얘는 각각은 어떻게 돼요? 민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면 민 0, 베리언스 1로 바뀌죠. 유닛 베리언스로. 표준화 한 거예요. 표준화. 정규화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정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프로퍼티를 살펴보는데
프로퍼티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근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프로퍼티가 뭐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당연히 리얼이죠. 지금 다 리얼 넘버잖아요. 리얼 넘버들이니까 리얼 넘버의 곱의 기대값은 리얼 넘버죠. 리얼이고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들을 쭉 나열했는데 뭐예요? 뭐 마이너스 5 이런 거 안 했죠. 뭐 마이너스 J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신을 주로 하잖아요. 아닌 학생들도 있지만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우리가. 근데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걔들 사이에 이런 거 정의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정의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컨주게이션을 취해서 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당연히 컴플렉스 넘버겠죠. 그렇잖아요. 컴플렉스 넘버 곱하기 컴플렉스 넘버. 알겠어요? 컨주게이션을 해서 그 기대값이니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교수님들을 붙잡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 이거 리얼로만 시뮬레이션 하고 해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했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대답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많은 교수님들이 컴플렉스일 때도 이게 리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건.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건 다른 챕터 할 때 다루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로퍼티는 이거고 두 번째 프로퍼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로퍼티. 이퀄리티가 성립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이퀄리티가 성립할 때. 그래서 그러면 로 xy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데 어떨 것 같아요? 1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이거 0이다 라는 것과 관련된 걸 할 텐데 아까 제가 그림 막 보여주면서 얘기했잖아요. 1-1일 때는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말들을 할 수 있는데 0일 때는 아까 이상한 거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여기는 if and only if도 아니고 알겠어요? 얘가 imply 한다도 아니고 얘가 implied 된다로 나와요. 어떤 것 같아요? 네, X and Y are independent.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네 가지 정도 프로퍼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기 위해서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요. 당연히 우리는 Z 값을 매우 좋아해요. 여러분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 Z 값으로 바꿔 사세요. 그러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해요. 점점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잠깐만요. 괄호가 이렇게 원래 하기로 돼 있죠, 그렇죠? 네. 요즘 뭐 시국인 만큼 얘기를 하면 원래 옛날에는 이거를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안 불렀어요. 우리는 국어 사전에는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주사파 교수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열심히 그 북한 서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불러서 저도 그렇게 부르겠어요. 하여튼 요거 제일 쪽에 넣고 그 다음 이렇게. 저는 이렇게 parenthesis죠, 영어로는. parenthesis. 그 다음에 이거는 curly bracket, square bracket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round bracket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전체 제곱이라고 하죠. 뭐 쭉 하다가 우리 뭐라고 그러겠어요? 영어로는 쭉 읽은 다음에 그냥 스퀘어 다음에 이거 스퀘어든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the quantity squared 이렇게 많이 읽어요. 여러분이 보면 오픈 코스에 그러니까 인터넷 떠다니잖아요. 쉬운 거 하나 선택해서
들어봐요. 틀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있는지를 알게 돼요. 네. 자, 어쨌거나 자, 이거는 언제나 성립해요.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리얼 A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자, 이제 이거를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걸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빼기 2배의 이거 더하기 A 제곱이에요. K 기대값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expectation은 linear operator이죠. 따라서 각각의 expectation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에 Z값의 second moment 뭐죠? 1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A 곱하기 이거 expectation인데 뭐라 그랬어요? correlation coefficient. 맞아요? 정의가 그거잖아요. 더하기 얘의 제곱의 기대값인데 또 1. 그래서 그냥 A 제곱 빼기 2배의 A로 XY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중학교 때 하던 거잖아요.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discriminant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D는 그럼 이렇게 쓰죠. 요거 제곱 마이너스 coefficients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그래프로 생각하면 그러면 근이 없으니까 이게 실근이 없거나 중근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따라서 자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쵸? 제곱이 리얼이잖아요. 이거는 리얼. 제곱이 1 이하다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증명이 됐어요. 첫 번째 건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를 보려고 해요. 1일 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1일 때. 1일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1일 때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냥 A 빼기 1의 the quantity squared. 맞아요? A-1 squared가 아니라 A-1 the quantity squared 인데 항상 용이성이잖아요. 당연하죠. A가 뭐든 간에.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뭐를 넣든 간에 그렇죠? correlation coefficient는 제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A제곱 더하기 1은 0 이상이다. 뭐죠? 우리는 아까 어떤 결과를 원했어요?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원했죠? 아까 그 점막 찍힌 거 봤어요? 네.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고 막 이랬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뭘 뜻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여러분이 증명하세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어떤 AB가 존재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일 때는 A가 양수인 어떤 A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음수 A가 존재해서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선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상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물론 이게 뭐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인디펜던트 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로다. 이거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냥 정의를 쓰면 돼요. 자, 이거는 뭐 풀어서 써도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면 x의 어떤 트랜스폼도 또 y의 어떤 트랜스폼도 각각 어떻다고요?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은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설명했죠, 지난번에.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인디펜던트 하면 어떻게 되죠? 본래 요 익스펙테이션은 이거 곱하기 z w 한 다음에 z와 w의 덴서티를 곱한 다음에 더블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인디펜던트 하니까 팩터링이 돼서 결국은 어때요? 얘의 기대값 곱하기 얘의 기대값으로 바뀌면서 인디펜던트 하면 각각이 제로니까 제로가 되죠. 따라서 인디펜던트 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제로다. 자,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상한 그림들 많이 보여줬죠. 맞습니까? 기기묘묘한 그림들. 굉장히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유니폼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원 위에 쫙 점들이 깔려있는 XY 페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X, Y. 그럼 얘는 분명히 뭐예요? 디펜던트 하죠. 예를 들어서 X가 요 값이면 Y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절반의 확률로. 오늘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디펜던시가 높은데도 이거는 뭐예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은. 그래서 컨버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거짓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 건 뭐냐면 코릴레이션과 인디펜던스의 관계를 봤어요. 그러면 코제이션은 또 뭐냐? 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서 x를 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매핑 룰이 있어요. 그래서 y가 관찰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 x와 y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x와 y는 인디펜던트예요? 아니면 굉장히 디펜던트예요? 굉장히 디펜던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랑 얘랑은 어쨌든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투원이라고 해보세요. 원투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는 얘가 모조리 결정하죠. 이 밸류가. 원투원이 아니면 뭐예요? 얘가 어떤 게 나와도 이게 뭐였는지 아까 원처럼 뭐였는지 모를 수도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랑 얘랑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릴레이션. 예를 들어서 이 매핑이 자, 우리 모를 때는 하나씩 해보는 거죠. 이 매핑이 affine이라고 해보세요. 그 어떤 y는 ax 더하기 b.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요. 아까 이럴 때 어떻다고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저 if and only if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a가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아니에요. 이게 리니어하게 매핑이 탁 됐더니 어때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양극단이 탁 나왔죠.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0에서 1 사이일 거 아니에요. 오, 1에 가까우면 코제이션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얘가 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코제이션은. 코즈라는 게 뭐야? 코즈 앤 이펙트 그러잖아요. 인과관계 할 때 원인과 결과가 코즈 앤 이펙트 아니에요. 아, 영어를 모르니 참 큰일이죠.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코즈 앤 이펙트가. 우리는 효과 이렇게도 보지만 이렇게 될 때는 원인 결과죠. 맞습니까? 그래서 코제이션 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근데 코릴레이션은 뭐라고 불러요? 번역을 할 때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y가 ax 더하기 b고 a가 0이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는 하고 쓸 수 있죠. 어떻게 돼요? y-b a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y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경우도 아래쪽에 있는 요 경우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뭐예요? 1이죠. 또는 마이너스 1이죠. A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Z와 W에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서 굳이 순서 중요 안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릴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로 코제이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봐요. X가 Y의 이게 코스고 이게 이펙트예요? 아니면 이게 코스고 이게 이펙트예요? 두 랜덤 베리블이 있는데 선형 관계예요. 코릴레이션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어느 게 어느 것의 원인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것만 봐도 코릴레이션 가지고 코제이션 얘기하면은 바보예요, 그거는. 네? 제가 정말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대학원 때만 미치겠는 거예요. 아, 저기 곱셈은 저희 커뮤터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어느 게 어느 거에 뭐 이게 없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학부 대학원 아니었어요. 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네. 그래서 뭐라고요? 아까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나는 다르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달라야 돼. 네. 이것만 봐도 뭐예요? 이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이거 얻을 수 없다고요. 물론 여기서 이걸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어떤 매핑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는 안은 싹 감춰놓고,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알겠어요? 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막아놓고는 이 탭을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X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여기서 관찰을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요게 G가 어떤 affine 펑션이면 여러분이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절대값이 1에 가까우면 뭐예요? 인과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도 있다. 알겠어요? 인과관계다가 아니라 인과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원인인지 몰라요. 이 그림만 보면. 맞습니까? 또 하나 더 엮인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탭을 내서 Y를 보여줘요. 그럼 지금 제가 한 얘기 그대로죠. 맞습니까? 어느 게 원인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안에서는 분명히 Y에서 X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어느 게 원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이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이런 거 했었죠. 여기서 랜덤 익스퍼리먼트 오메가를 만들고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measurable function x와 y가 있어서 이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과목에서 배운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을 저희 게르이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속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유니폼이에요. 이게 유니폼. 예를 들어서 오메가는 앱스트랙트 스페이스죠. 그렇죠? 반드시 스칼라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투 디멘셔널일 수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얘가 전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x 오브 오메가는 오메가. 맞아요? 그 다음에 y 오브 오메가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랑 라인 매스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죠. 이 example 워낙 중요해서. 맞아요? 이렇게 x, y 끈 다음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x와 y의 correlation coefficient는 얼마? 왜냐면 y는 x 빼기 1이잖아요. 1 빼기 x고 x는 1 빼기 y고 correlation coefficient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1 마이너스 1을 perfectly correlated라고 해요. 근데 어느 게 어느 거의 원인이에요, 여기? 아니잖아요. 얘가 원인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보면 얘 둘이는 현상일 뿐이라고요. 이게 코스고 두 개의 이펙트일 뿐이에요. 근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여러분의 관측 값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거의 퍼펙트리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특히 정치적인 경제 같은 것도 보면 통계를 쫙 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상식적으로 봐라.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두 별장이 있는데 이거의 원인일 수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럼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딱 거꾸로 이게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은 썩었으니 나를 따르라. 다보스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뒤에 팔짱 끼고 있으면서 여러분 보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빨리 가서 어떻게 해봐 하면은 재빨리 자리를 뜨세요. 제가 이제 50이 거의 다 됐는데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부전공이 역사라고 주장해요. 세계사를 보면 누가 광기 어린 군중이 보이잖아요. 빨리 피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거의 조인해도 안 되고 당연히 그들이 여러분을 잡으러 와도 빨리 피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요거 아니면 요거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아무리 새로운 제도랑 뭘로 컨트롤해도 얘가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제가 더 얘기하면 오늘 한겨레 신문이랑 프레시안에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정말 보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거 어떻다고요? 얘이면 얘가 perfectly correlated 되어 있죠. 아니 perfectly가 아니라 완전히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해요. 제로인 것을. 근데 용어를 잘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베리언스랑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베리언스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perfectly covariated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correlation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correlation은 참고로 이게 correlation이에요. X와 Y의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아니라 그 다음에 covariance는 X의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예요. Y의 코베리언스는 오토 코베리언스. 뭐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얘가 0이면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얘는 또 오소고날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벡터가 내적해서 0이다. 오소고날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이름 붙었고 이거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한 거예요. 코베리언스 코에피션트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매우 헷갈리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오소고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소고날이라는 것은 표준화하지 않고 Z값을 안 바꾸고 그냥 곱해서 0인 거예요. 그래서 geometrical interpretation을 가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uncorrelated라는 것은 Z값으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보면 uncorrelated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별량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independent 하면 uncorrelated 되어 있어요.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제로니까. 하지만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해서 인과율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과율이 있어서 인과관계 있어서 correlation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 얘기는 너무 오래 하면 제가 다치기 때문에 안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노테이션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 얘는 그냥 이거예요. 코릴레이션이에요. 얘는 뭐냐? 코베리언스라고 해요. 알겠어요? 얘는 correlation between x and y라고 하고 얘는 covariance between x and y라고 해요. 그러면 x와 y가 같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는 x제곱이고 얘는 x 마이너스 뮤 x의 제곱이니까 시그마 x 제곱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얘를 이렇게도 불러요. 시그마 xy. 근데 그러면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왜냐면 이 제곱이 그럼 여기 붙은 거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제곱이 여기 붙은 거였나? 이상한데? 예. 그래서 잘 안 써요, 이거. 근데 막 쓸 거예요, 쓰기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시그마 x의 더 퀀티티 스퀘어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x와 y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시그마 한 다음에 x 스퀘어드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막 표현을 개발하고 용어를 막 새로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제가 안 그래도 대학원 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교가 수업을 듣고 있죠. 미치겠어요, 막. 어떤 사람이 용어를 하나 코인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스칼라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잘 만들었어요, 좋아요. 뭐 의미도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벡터로 딱 바꾸고 나니까 랜덤 벡터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또 다른 이름을 붙이죠. 미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더 미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또 이런 표현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뮤 x고 당연히 이건 뮤 y예요. 위에 바를 쓰면 mean을 얘기해요, 많이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게 이건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거 말 됩니까? 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표현들 거꾸로 넘기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cxx는 뭐예요? rxx 빼기 x바 x바죠. 이게 사실 그 전에 쓰던 표현대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이건가요? 맞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이거.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다. 그 다음에 아까 오소고날 얘기를 했는데 r, x, y가 0 이것을 정의하기를 오소고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c, x, y가 0인 거는 뭐죠? 이거는 uncorrelated. 잠깐 아까는 correlation coefficient로 얘기하더니
correlated. 왜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아까 정의를 잘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non negative라고 하면 나눴으니까 이게 0이면 이게 0이죠. 알겠어요? 네,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아까 independent 하면 uncorrelated라고 했죠.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립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independent Gaussian. 이렇게 합시다. When x and y are jointly Gaussian. 문제는 정의를 안 했어요. joint Gaussianity를 아직. 이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는데 조인트 가우시안일 때는 uncorrelatedness와 independence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인트 가우시아니티를 아직 정의 안 했거든요. 근데 기억은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 당연히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울 노테이션을 미리 쓸게요. 그리고 XY로 안 하고 X1, Y1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어요.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 그거를 각각의 엔트리로 놓고 벡터로 만들어도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요 X1, Y1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저 랜덤 벡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당장 헷갈리는 게 오메가 바는 뭐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오메가 바도 2x1 벡터예요. 여기서 이게 2x1이라서 그러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간단히 줄인 거예요. 이런 거를 귀찮으니까 이것도 x1, x2죠. 참 xy가 아니라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x1, x2라고 안 쓰고 그냥 x로 쓴 거고 오메가 벡터로 쓰지 않고 오메가 1, 오메가 2로 쓰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는 매적이니까 얘와 얘의 오메가 1 x1 더하기 오메가 2 x2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게 backward compatible 합니까? 많이 쓰는 표현이죠. backward 반대 방향으로 호환되냐? compatibility. 참고로 이 compatible이란 말은 어떻게 번역하죠? 호환이 아니라 사실은 병립이라고 하죠. 병립. 메이지 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다 번역을 했죠. 어원 다 찾아가면서 뭐 라틴어 어원이냐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서 있는다는 뜻이죠. 함께. 공존이란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서 있으면 다 하나가 못 서 있으면 죽어야 되면 병립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백워드 컴패터블은 사실은 호환성이라고 하는 병립성인데
뒤로 갈 수 있느냐.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2디멘션일 때를 했는데 이걸 1D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 없애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죠. 아,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리얼 랜덤 베리어블 x1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잘된 확장이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해요? 전분꼴로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자, 이 안에 랜덤 퀀터티가 몇 개 들었죠? 아, 참 어려운 문제죠. 뭐 하나 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요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이죠. 컴플렉스 밸류드니까 하나 있다. 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얘를 Z로 놓은 다음에 얘의 디스트리뷰션?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하면 되죠? 리얼 이미지너리 나눠서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모르겠고.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뭐의 함수예요? x1과 x2의 함수잖아요. 아, 그러면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을 써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녀석의 덴서티를 쓰지 말고 x1과 x2의 조인트 덴서티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러면 아, 이것은 더블 인티그랄이 돼서 어떻게 되죠? EJ 오메가 1. 자, 이걸 베리어블로 바꿔야죠, 얘들은. x1 더하기 오메가 2 x2의 조인트 덴서티네요. 딱 보니까 뭐죠? 2디멘셔널 시그널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얘를 x1, x2를 마이너스로 추천하고 나면 덴서티에서 마이너스로 바꾼 녀석의 2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2D 푸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또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생각하면 원 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잖아요.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음수로 붙여야 되겠지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케이, 잘 정의되는구나. 사실 이걸 하고 나면 챕터 7에서 어때요? 하나, 둘, 그 다음은 뭐죠? 셋, 그러면 이제 저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죠? 주희씨 기억해요. 알겠죠? 하나, 둘, 다음은 많다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거 2투플인데 n 투플. 그렇죠? n 벡터로 한 다음에 똑같이 확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쭉쭉 늘어나니까 결국은 요게 줄줄이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의 간단하네. 프로퍼티가 있죠, 여기 또. 그래서 이제 재밌는 프로퍼티가 이거예요. X와 Y가 이제 인디펜던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 if and only if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이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재빨리 대입해서 쭉 해보니까 덴서티가 팩터링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잘 보세요. 오메가 5원이 X와 관련 있고 오메가 2가 Y와 관련 있어요. X1, X2로 해도 되는데 또 XY로 할게요. 미안해요. 두 개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왜 이렇죠? 여기서 어때? 정의를 쓰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펑션은 어떻게 돼요? 그 엑스포넌트가 썸으로 돼 있으면 두 개 곱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덴서티 넣어서 쭉 하면 이게 되죠. 되는구나. 거꾸로도 돼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너무 많아서 프로퍼티가 괴로울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해봅시다. 네. 가우시안이에요. 또 가우시안 하려니까 또,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일관성 있게 할게요. 미안해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자, 이렇게 놓으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벡터 할 때는 안 했죠. 그렇죠? 스칼라 할 때만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잘 풀어 써봐요. 그러면 x1 빼기 mu x1, x2 빼기 mu x2를 스스로 아우터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계산하는데 expectation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엔트리별로 expectation을 취해요.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왜냐면 이게 각 곱하기 확률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매트리스에다가 스칼라를 곱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인트 덴시티는 스칼라잖아요. 근데 매트리스 곱하기 스칼라면 그 스칼라가 각각의 엔트리에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트리스 썸을 하면 어때요? 엔트리별로 썸 하잖아요. expectation은 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딱 눈치상 이렇게 나오죠. x1의 베리언스, x2의 베리언스, x1, 2의 코베리언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mu x는 당연히 mu x1, mu x2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자, 그러면 x가 가우시안이라는 말은 뭐냐? 미인이 mu x 벡터고 여기에 다 들어있죠? 세컨 오더는. 그렇죠? 이렇게 표기해요. 마치 1D일 때 어때요? mean, variance 이렇게 쓰죠. 만약에 1D면 얘만 남잖아요. 말 되죠? backward compatible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데 이거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까 앞에서 캐릭터리스틱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인버스 뭐가 나오죠? 조인트 덴서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한다, fully specify 한다라는 면에서 통계적인 특성을 어때요? 조인트 CDF 주는 경우도 있었고 조인트 PDF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주면 다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냐면 인버스 하면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우시안은 이렇게 정의해요. 얘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는 뜻은 뭐냐면 민 벡터가 이거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이거일 때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되면 얘를 가우시안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if and only if로 define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냐면 대부분의 책은 PDF를 가지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가지고 가우시안을 정의해요. 근데 그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density function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죠. 뭐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위에서처럼 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 저거를 암기하다니 싶지만 이 바닥에서 한 4년만 구르면 암기하게 돼요. 네,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랭스가 n개로 늘어나면 이게 n으로 바뀔 뿐이에요. 이게 n. 여기서 딱 봐요. 여기 인버스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덴서티 펑션은 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well defined 된 펑션이고 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라인 매스가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봐요. x1과 x2가 똑같아요. 가우시안인데 x1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1 축, x2 축에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라인 매스로. 걔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해보면은 여러분이 넣어보면 그때는 로 x1, x2가 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매트리스가 인버터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가우시안이라는 것을 계속 밀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정의를 자꾸 미루다가 캐릭터리스틱 펑션, 특히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딱 정의되고 나면 그제서야 정의를. 뭐냐면 조인트리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라는 것은 뭐냐? 걔들 가지고 랜덤 벡터를 딱 만들었을 때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참고로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은 2x1이든 아니면 n×1이든 간에 jointly 가우시안인 랜덤 베리어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더 이상 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affine transform 또는 뭐 아핀 변환 이렇게 한글로 볼 때마다 아편이 생각이 나요. 아핀 변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affine transform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얘가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우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본래부터 x라는 것이 뭐였어요? 캐릭터리스틱 펑션 가지고 노멀이라는 것을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보이면 되냐면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아까 그 폼이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만약 이 클레임이 true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클레임이 true라면 이것은 어떻게 생겨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뭐예요? 민 베리언스를 계산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이에요. 미치겠죠? 이제 막 정해놓고 막 쓰니까. 왜 그러냐?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정의되기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쉽게 알 수 있죠. 미는 이렇게 된다는 거. 대입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손으로 막 써봐야 돼요. 참고로 지금까지는 벡터 노테이션 안 썼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전부 이렇게 쓸 거예요. 챕터 7 뭐 나중에 전부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렇게 한두 개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 뭐라 그랬죠? 랜덤 벡터는 뭐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가 있어가지고 오메가 딱 만들어지면 랜덤 벡터라는 것은 뭐예요? measurable function이 캐피탈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시퀀스는 뭐예요? 이 펑션 수가 카운터블 인피니트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또는 0번째 거, 1번째 거, 2번째 거 쫙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 다음에 discrete time random processor는 뭐라고요? 이게 이쪽으로도 타임 인덱스로 이제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or는 뭐라고요? 이런 펑션이 이제 셀 수 없게 무한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덱스가 있어요. 타임 인덱스가. 그래서 t 뭐 0.5초에도 있고 펑션이 0.5초를 위한 펑션 t 뭐 equals 뭐 마이너스 루트 파이를 위한 놈도 있고 그래서 모든 레셔널, 이레셔널에 대해서 다 펑션이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메저러블 펑션이. 어떻게 이런 노테이션 안 쓰고 다룰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걸 보이는 거거든요, 요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죠? 민이죠, 민. 기억나요? 스칼라일 때도 딱 더해주면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어떻게 돼요? e to the j 오메가
더해진 값이 b면은 b만큼 딱 팩터가 하나 튀어나왔잖아요. 기억나죠? 캐릭터리스틱 펑션 정의했을 때. 요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고 빼기 2분의 1에 오메가 트랜스포즈 CYY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은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정의를 쓰죠. 항상 뭐 모르면 정의를 쓰면 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보여요. 어떻게 하죠? Y죠. 벌써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a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잠시만 있어보세요. 좀 이따 합시다.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하죠, 뭐. 네.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b 맞습니까? 튀어나오는 건 알겠죠? 여기 오메가 트랜스포즈 B 벡터니까 스칼라가 돼서 옆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X가 있네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트릭이 뭐죠? 트릭이 뭐죠? 이렇게 보는 거죠. 언더스코어를 안 했네요. 자, 백카드 매트리스 등 곱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뒤에 텀이 뭐가 되죠?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인데 오메가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러고 나면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 자리에 오메가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페이지에 있던 걸 써서 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돼요. 가우시안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어때요? 태생적으로 어파인 트랜스폼을 하면 가우시안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에서 뭐예요? 파라메타는 오직 민 벡터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밖에 없죠. 딱 저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정교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현상으로부터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챕터 7에서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을 배우면 알겠지만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그 인디펜던트 가우시안들이 나오는 거를 이제 여러분 보게 되고 실제 자연현상에서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비스무리하게 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은 말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가우시안일 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나중에 센트럴 리미트 디어렘을 설명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거 말고도 프로퍼티들이 무지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은 숙제와 시험에서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고 잠깐 뭐죠? 어디 하고 있었죠? 여기 그렇죠? 두 번째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고 이제 세 번째 인디펜던트 할 때 이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잘 봐요. X와 Y는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요. 뭐 가우시안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인디펜던트 해요. 그러면 팩터링 그렇죠? PDF나 CDF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죠?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팩터링 되는데 얘를 더했어요. 더해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Z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싱글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죠. 오메가를 쓴다면. 그럼 이거를 질문은 당연히 뭐겠어요?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Y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나타내 보시오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베리어블은 싱글 베리어블 오메가죠. 이거 뭐 오메가 1, 오메가 2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되죠? 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인디펜던트 하니까 각각 계산하면 점만 찍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곱으로 나타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런 거 비슷한 걸 봤었죠. 자, 덴서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덴서티 펑션과 PDF와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푸리에 트랜스폼 관계잖아요. 곱은 컨볼루션으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썼다가 저한테 쫙 그이죠. 네. 본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Z로 써줘야 되죠. 그렇죠? 베리어블 Z니까. 알겠어요? 이건 사실 의미 없잖아요. 뭐라고 쓰든. 하지만 이것이 Z에 대한 함수면 얘도 Z에 대한 함수로 써줘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컨볼루션 디어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유명한 거죠, 이게.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런 거 다뤘죠. 수없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인디펜던트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해서 또 써보면 이게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그거는 그냥 숙제로 하시고 여기서는 뭐예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써서 인디펜던트 할 때는 PDF가 컨볼루션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 joint moment generating function. 그래서 우리가 풋사이를 썼는데 최근 풋사이를 또 로그 캐릭터리스틱으로 해놨죠. 그래서 그냥 정의를 이렇게 하겠어요. 제의가 없죠. 버릇이 돼가지고. 이것은 어때요? 싱글 랜덤 베리어블에서 S라는 베리어블과 X를 곱해서 뭐 했던 게 있었죠.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멀티 디멘셔널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관련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언제 유용하냐? 당연히 뭐겠어요? 조인트 모멘트를 제너레이팅 하는데 유용해요. 저것을 뭐 S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나머지를 0으로 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때요?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Dr. Joe, it is time to wrap up.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편미분하고 S가 제로에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우리가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같이 배웠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오퍼레이션들은 타임 도메인상에서 어려운데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매우 쉬워요. 어떤 때는 거꾸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률에서 어떤 밀도 함수를 다루거나 어떤 걸 증명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PDF 가지고 설명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뭐 히스토그램으로 하면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또 어떤 때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하면 매우 좋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도
어떤 문제들은 이걸로 다루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example 숙제로 나갈 거예요. example 6에 36인데 x와 y가 x1, x와 y로 합시다. 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조인틀리 가우시안인데 제로민 뭐 어떻게 돼요? C라고 할게요 그냥.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자 제로민이에요. 제로민 가우시안이에요. 제로민 가우시안일 때 이런 놀라운 관계식이 있어요. x제곱 y제곱. 그럼 이건 fourth order 모멘트죠? 맞습니까? 근데 이 fourth order 모멘트가 second order 모멘트들로 나타나요. 자, second order 모멘트는 몇 개가 있죠? 이것과 또 이것이 있죠.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놀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유니트 써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 유니트가 x의 유닛 제곱, y의 유닛 제곱이죠. 이거는 x의 유닛 제곱, y의 유닛 제곱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면 이거는 이거 곱하기 무슨 컨스탄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곱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유닛이 달라지니까 이건 뭐 더하기 컨스탄트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x의 유닛, y의 유닛이에요. 안 맞네? 어떻게 하죠? 에러 모르겠다. 제곱하자. 그리고 에러 모르겠다. 더하자. 가 답이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2가 있어. 신기하죠?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뭘 써서? 조인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써서 증명하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뭘 하다 보면 하이 오더, 하이어 오더 모멘트로 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우시안이면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컨 오더 모멘트들만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언제 리서치에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가 도움이 될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큰일이네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목표는 본래 챕터 6를 끝내는 거였는데 제 생각에 약간 너무 제가 분노를 하는 바람에 6에 8도 있나요? 6에 8은 없네요. 그렇죠? 6에 6, 6에 7은 다음 주 월요일날 하도록 합시다. 예. 자, 오늘의 교훈은 뭐라고요? 개돼지 되지 말자가 오늘의 교훈이에요.